혹시 요즘 들어 유난히 피곤하고 밥만 먹으면 졸음이 쏟아지시나요? 분명 젊었을 때보다 적게 먹는 것 같은데 뱃살은 날이 갈수록 두툼해지고 건강검진 결과지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아 걱정이 많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젊고 날씬한 유명인들, 아직 당뇨병 걱정은 한참 멀어 보이는 그들이 이상하게도 혈당에 집착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은 왜 그럴까요? 단순히 유난스러운 건강 관리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과 젊음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활기찬 에너지를 유지하며 무엇보다 살이 찌지 않는 몸을 만드는 핵심 열쇠가 바로 이 혈당 관리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만성 피로와 지긋지긋한 뱃살의 주범, 그리고 더 나아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무서운 질병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이것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무서운 주범의 이름은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혈당 스파이크. 이름만 들어서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식사를 한 후에 혈액 속의 포도당, 즉 혈당이 아주 빠른 속도로 높이 치솟았다가 또다시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몸은 참 정직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특히 밥이나 빵, 면과 같은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이것이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잘게 쪼개져 혈액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이 오른다는 것이죠. 혈당이 오르면 우리 몸의 췌장이라는 장기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즉시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공장, 즉 세포들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이 열쇠가 문을 열어주면 혈액 속을 떠다니던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서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숨 쉴 수 있는 에너지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 예를 들어 흰쌀밥을 아주 빨리 먹거나 달콤한 빵이나 음료수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으로 포도당이 마치 홍수처럼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우리 몸은 이 홍수를 감당하기 위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췌장은 이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을 마치 소방차가 물을 뿜어대듯 한꺼번에 쏟아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 과다 분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과도하게 쏟아져 나온 인슐린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혈액 속의 포도당을 아주 빠르게 세포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세포가 이미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다 찼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만, 배불러요 하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갈 곳을 잃은 포도당들, 이 남는 포도당을 인슐린은 어떻게든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잉여 포도당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지방이라는 창고에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주 효율적으로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이 찌는 이유, 특히 빼기 힘든 뱃살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인슐린의 과다 분비 때문입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포도당이 고스란히 지방으로 바뀌어 우리 몸, 특히 복부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젊은 유명인들이 혈당에 신경 쓰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혈당 스파이크가 잦으면 아무리 운동해도 지방이 몸에 더 쉽게 쌓인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혈당만 잘 조절해도 몸에 지방이 덜 쌓이고 체중 관리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터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혈당 스파이크가 단순히 살만 찌우는 문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훨씬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홍수가 나고 매일같이 소방차가 출동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문을 잘 열어주던 세포들도 매일같이 인슐린이 와서 문을 두드려대면 나중에는 지쳐버립니다. 또 왔어? 이젠 못 열어줘 하면서 인슐린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췌장은 세포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 더 많은 인슐린을 뿜어내게 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혈액 속에는 포도당도 넘쳐나고 인슐린도 넘쳐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췌장이 지쳐서 나가떨어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당뇨병입니다. 또한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 혈관에도 치명적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릴 때마다 혈관 내벽에 상처를 입히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상처난 곳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생기고 이는 곧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가 다이어트 방식과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혈당을 관리한다는 것은 곧 우리 몸을 살찌게 하고 병들게 하는 근본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무서운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탄수화물 섭취를 현명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지만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흰쌀밥, 흰빵, 국수, 떡, 과자, 달콤한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잡곡밥, 현미밥, 통곡물빵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기 쉬운데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가장 큰 창고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에 유리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좋은 단백질 식품으로는 달걀, 두부, 콩, 생선, 기름기 적은 살코기 등이 있습니다. 셋째,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 중 하나입니다. 식사할 때 밥부터 한 숟가락 뜨는 것이 아니라 나물이나 샐러드, 쌈 채소 같은 채소를 먼저 충분히 씹어 드세요. 채소 속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현저하게 늦춰줍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천천히 흡수하듯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스파이크가 아니라 완만한 언덕처럼 부드럽게 오르내리게 됩니다. 넷째, 운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식후 운동은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 특효약입니다. 식사 후에 바로 소파에 앉거나 눕지 마세요. 음식을 조심해서 먹었더라도 식후에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혈당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볍게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집안일을 하는 등 몸을 움직여 보세요.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근육이 에너지가 필요해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혈액 속의 포도당이 근육 속으로 쏙쏙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혈당이 오를 틈이 없습니다. 젊은 연예인들이 식후에 꼭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다이어트 효과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혈당 조절에 좋다는 잡곡밥이나 통곡물 빵이라도 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잡곡밥도 결국엔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당연히 혈당이 오릅니다. 또한 사람마다 특정 음식에 대한 혈당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은 고구마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혈당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혈당이 유난히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체질이나 장내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어떤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평소에 잘 관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혈당과 체중을 한꺼번에 잡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식사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식탁에 앉으면 무조건 채소부터 드십시오. 나물, 샐러드, 쌈,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 버섯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먼저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어 전체 식사량을 줄여주고 나중에 들어올 탄수화물의 흡수를 막아주는 1차 방어막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두 번째, 채소를 충분히 드셨다면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 반찬을 드십시오. 달걀말이, 두부조림, 생선구이,
기름기 적은 고기 반찬 등을 드세요. 단백질과 지방은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포만감을 더욱 높여주고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맨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즉 밥이나 빵, 면을 드십시오. 이미 채소와 단백질로 배가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밥을 평소보다 훨씬 적게 먹게 될 것입니다. 설령 밥을 먹더라도 이미 위장에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방어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밥이 포도당으로 변해 흡수되는 속도가 매우 느려집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절대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먹는 순서만 바꾸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과식을 좀 했다 싶으시면 식사가 끝나고 30분 뒤에 바로 일어나서 15분이라도 빠르게 걷거나 계단을 올라보세요.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근육을 사용해버리면 혈당이 즉시 에너지로 소모되어 지방으로 저장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체지방과 체중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무서운 대사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고 인슐린 분비를 안정시키고 포도당이 지방으로 바뀌는 것을 막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그리고 날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밥상에서 채소를 먼저 찾으십시오. 그리고 식사 후에 10분이라도 꼭 몸을 움직여 주세요. 이 작은 습관 두 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놀랍게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뱃살이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지며 만성 피로가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행복천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